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포인트 내렸습니다. 9월 0.5%포인트의 금리 인하에 이어서 또다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은 만 18세 이상 1,002명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7%로 한 주 전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2%포인트 오른 74%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역대 최저,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신흥 강자인 리비안에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대규모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르노와 벤츠, 포드에 이어서 리비안과도 협력하면서 입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법인과 리비안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미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이 모두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선인이 예고한 고율 관세 정책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국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북미 시장에서 수출하는 자동차 업체들은 현지 공장 신증서를 포함해 글로벌 생산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장 내일 장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요. 그래도 상승 출발을 보여주기는 했었지만요.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여오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관한 낙폭들이 다소 만회가 됐다는 건데요. 자, 우리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제 지고 다른 시장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관점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이 시장에 관한 다양한 시선들을 모아서요, 여러분들이 11월 달 시장의 전략을 잘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들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선 특집의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시장의 가닥을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한 시장의 반영은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월가 아이비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시장의 영향력들은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들 살펴보시죠. 트럼프의 두 남자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인물들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제롬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놓고 비판을 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 침체를 겪었을 때 트럼프는 연준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는 바로 연준 때문이다. 그리고 파월 의장 때문이다라고 비판하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일론 머스크를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가이가 되겠네요. 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사업적인 부분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 두 인물이요,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력들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그 내용들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FOMC 회의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바이오 업종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는데요. 일단은 현재 우리가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표처럼 4.7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제로금리 상태에서 엄청난 금리 인상을 겪었었던 시절에서 다시 한번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OMC 성명문에 관해서는요, 시장에 다양한 시선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도 간밤에 이 성명문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는요, 오늘 성명문에 관한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포인트만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달과 달라진 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고 있다라는 연준의 그러한 확신들에 관한 문구가 삭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다소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노동시장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용은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고용에 관련한 기조는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성명문에 삭제된 문구들 그리고 바뀐 문구들을 보면서요. 이번 FOMC 회의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에 관해서 이런 시선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관점이기 때문에요. 이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는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금리 인하처럼 보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9월 달에는요. 우리가 시장을 너무나 잘 만들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자신 있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야 라는 스탠스였다면 이번만큼은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세계가 그리고 이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태도는 바뀐 것이죠. 인플레이션에 관한 자신감들도 다소 결여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시장에서는 인식을 했었고요. 파월도 인식을 했었겠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는요. 다시 한번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재미난 질문도 있었습니다. 바로 만약에 트럼프가 의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한다면은 물러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파월은 아주 또박또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고 그는 나를 물러나게 할 수 없다라고요. 실제로 파월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제가 잘못 표기를 했는데요.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파월과 트럼프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월가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에서 지금 현재 파월을 내려놓지는 않겠지만 파월 다음에 선출할 FOMC 의장직을 미리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시장의 시선은 분산이 되겠죠. 지금 다음 임기를 맡게 될 FOMC 의장에 관해서 계속되는 그림자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요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또 애매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밤 있었던 FOMC 회의는 저희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또 트럼프가 사랑하는 일론 머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는요.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관해서 브리핑을 해놨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무래도 우주항공 산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이 우주항공에 관심이 있을까에 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겠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1행정부 당시에 재임 기간에 우주 정책에 40조 원을 쏟아부었고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트럼프가 우주항공의 산업화를 빠르게 이룰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계속되는 시장의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는 밸류 체인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와 연관된 그러한 종목군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오늘 그런 과정들 저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표는 좀 재미난 그래프여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해리스와 또 트럼프의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지원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빅테크 기업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입니다. 애플도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구글과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역시나 파란색이 해리스를 후원했었던 비율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 중에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겠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100%의 배팅을 이어갔고요. 그의 배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사업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시선은요. 이제 트럼프에서 일론 머스크로 조금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밸류 체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 이
스페이스X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을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모든 종목군들 최근에 가장 핫했었던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일 텐데요. 이 중에 3가지 종목은 실질적인 밸류 체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HV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페이스X의 2022년도부터 납품을 시작했던 그러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스페이스X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종목 YJ링크는요. 스페이스X는 아니지만 지금 테슬라에 납품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밸류 체인 기업들은 꼭 기억을 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체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트럼프가 좋아하는 남자 그리고 트럼프가 싫어하는 남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관한 다양한 방향성들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하원에 관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트럼프가요 8석만 더 얻게 된다면 그야말로 슈퍼 파워를 얻게 됩니다. 자, 제가 상원과 하원에 왜 집중을 하는지 일단 각각의 역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요. 세금에 관한 모든 것들을 현재 관리합니다. 세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원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이 문구가 어디에 있는 문구인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의 의석을 과연 공화당이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슈들이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치적인 색깔에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하원에 관한 투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들려온 속보로는요. 트럼프가 현재 211석을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7표만 더 얻게 된다면 트럼프는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슈퍼파워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가져봐야 할 분석들 분명히 다르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 대선에 관한 특집 마지막 브리핑을 한번 해볼 테고요. 저희 지금 바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또 시장에 관한 분석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키움증권의 김승혁 연구원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에 관해서 저희가 질문 몇 가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FOMC 결과에 따른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FOMC는 이제 시장의 우려랑 달리 만장일치로 25bp 인하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FOMC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은 금리 인하를 진짜 실제로 단행할 거냐라기보다는 이후에 금리에 대한 패스트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주목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딱히 나온 재료는 없지만 다행히 연준은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이후에 차후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기조를 강화했고, 또한 이제 연준의 독립성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지만 연준이 금리를 경기의 어떤 모멘텀에 따라 인하할 거다라는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던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 FOMC 입장에서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예상했던 미국 경제의 어떤 GDP 성장률을 그대로 이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은 내년 6월까지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 국채 금리나 아니면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지만 FOMC 이후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실제 그 발언 수위가 좀 중요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크게 서프라이즈를 줄 만한 요소는 없었다. 다만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는 좀 독립적으로 본인만의 어떤 로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좀 발언한 것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집권 후에 FOMC 장악 시나리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한 우려도 많은 건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 이유와 또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해당 시나리오가 나온 이유라고 한다면 2016년 트럼프가 대선을 이기고 2017년부터 그때 당시에도 레드 스왑이 형성이 되면서 연준으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강하게 넣었었고, 연준은 그거랑 좀 반대되게 금리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다시 복귀가 되면서 현재에도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률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레드 스왑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는 중앙은행에게 본인의 청사진에 따라 좀 압력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과거에 의해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당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경제가 뜨거워진과 동시에 물가가 빠르게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어떤 소수파도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는 아니다. 소비가 좀 위험하고 고용시장 같은 경우가 한 번에 부러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기의 상황을 한 방향으로 예측하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본인의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연준의 본인의 정책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연준의 독립성이 좀 더 경기단에 있어서 보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9월달 경상수지가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으로 지금 강달러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에 관한 영향은 없을지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환율, 원달러 환율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1,400원을 잠깐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라인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달러 강세 영향을 사람들이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물건들이 좀 더 비싸지는 영향 그리고 자국 물건이 좀 더 싸지는 영향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로 연결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비싸진다라고 했을 때 자국 물건이 비싸진다라는 효과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됩니다. 다만 지금 어떤 강달러로 인해서 무역 수지에 대한 흑자와 적자가 추가적으로 이제 좋아지거나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율이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 수지의 적자 또는 흑자에 대한 폭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의 외교적인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조금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편적 관세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아니면 무역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종의 방위비 분담 같은 걸로 협박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차이로 인해서 무역 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가 결정되지 지금 달러의 강세 방향성만으로 이런 것들이 결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잠시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보편 관세를 트럼프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물가에 관한 자극이 다시 될 텐데요.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조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보편적 인하를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은 사실 맞는데 그거를 어떤 국가에 적용할 것이냐가 본격적으로 트럼프는 피킹 작업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국 물가 상승을 견인한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건 트럼프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작년과 재작년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을 했던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자극하는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 어떤 영향력이 다시 한번 세져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정도까지가 왔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본인 스스로 정책 수정을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법률적 관세로 인해서 금리의 어떤 패스 자체가 변하는 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재정 지출을 얼마큼 잘 컨트롤해서 채권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훨씬 금리 인하에 대한 면을 좀 더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에 미국의 중국 경제 강화도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혜 섹터는 바이오일 뿐일까? 그 부분에 관한 해답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다시 재정화되는 미국의 요인은 뭐냐라고 하면 첨단 산업에 있어서 그리고 IT, AI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미국 자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사실 IT 기술들을 다시 뿌리는 거라기보다는 자국민들을 위한 기술 협약이라든가 IT에 대한 기업 지원 같은 것들이 다시 진행이 될 여지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 IT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산업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이 그런 과정에서 리슈어링,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 있는 본인들의 어떤 파운드리 제조 기반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지속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첨단 산업 관련된 제조업 설비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유효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가 우리나라까지 온기로 연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연구원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는요, 저희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 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계속되는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또 빨간 넥타이를 하고 와주셔서 네. 이렇게 빨갛게 우리 증시도 좀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좀 탄력을 이뤄가고 있는데 시장에 관한 한 줄 평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왜 국내장은 오르지 못하는가? 맞아요. 네, 이게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장이 강해요. 이 강하다는 게 우리가 시장이 움직일 때는 어떤 트리거를 두고 움직이는데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도 미국 시장은 강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빠지지 않았죠. 미국 시장은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될 거란 걸 알리고 있었고 그 이전에 7월이었어요. 기부금 내역에 대한 부분을 통계를 냈었는데 실리콘밸리의 그 비트코인을 친화적으로 이렇게 계속 멘트를 하던 쪽이 역대 최대의 기부금을 트럼프 당선인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당선인을 판단할 때는 기부금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많이 했는지 그 부분을 우선 보고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정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쪽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인데 약간 혼선이 왔었죠. 대선 마지막에 해리스 후보와 혼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순간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들도 강하기는 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참 시장의 대선의 불확실성을 안고 막판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선은 결정이 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랠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당장 내일 시장을 알 수는 없지만 연말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FOMC 회의를 통해서도 결정되었지만 25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는 그 국채 흐름 같은 경우가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정 적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니. 그런데 그 파월 의장 연설을 통한 Q&A에서 멘트를 한 게 그만둘 생각이 있냐니까 노란 거를 얘기를 하셨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강제권 같은 경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노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채금리가 그때 빠졌죠.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가 이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용인을 하는 거죠. 이 정상시장이란 걸 용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만약에 국채가 튀어올랐으면 장은 빠졌을 거예요. 정상시장이고 위험자산 선호를 하면서 적절하게 채권에 대해서도 지금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금리 인하기인데 10년물 레벨은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는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재정 정책의 확대 같은 경우는 더욱 강한 미국을 위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당선을 하고 했던 멘트가 친기업적 성향과 함께 절대적인 미국 자국주의, 네. 자국주의를 만들겠다라는 점이 미국은 강할 수도 있고, 미국은 강할 텐데 이제 주변국들이 약할 수 있음을 열어두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우선 큰 틀에서 보시고 이 안에서 어느 업종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느 업종 같은 경우가 좀 불리하게 계속 흘러갈 수 있는지를 추려두고 시장을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사님의 표현이 너무나 적절했던 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업종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이 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기도 하고 네. 이 업종 중에서 과연 이 트럼프의 집권에서 살아남을 업종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긴 했었는데 이사님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좀 안전하게 우리가 그래도 이 시장 하반기 또 내년 초까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군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우리가 보통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뭐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놓고는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조선 뭐 이런 쪽이 다뤄졌었어요. 화석 연료 관련된 에너지 쪽이라든지 소형모듈 원전 이런 쪽이 다뤄졌는데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1차원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산업 외에 우리나라가 영위하는 산업 안에서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쪽은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 관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바로 할 수 없는 건 수요 초과할 때 쇼티지라고 하죠. 쇼티지 산업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변압기 쪽이죠. 예, 그렇게 산업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보면 중국까지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 서로 이렇게 좀 격차가 나는 거는 반도체 조금 많이 추격했다라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이 추격했다라는 의미가 중국 입장에서는 DDR4와 같은 퀄리티가 낮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추격을 한 상황인데 DDR5나 HBM 쪽은 아직 격차가 최소 2년 정도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HBM을 놓고 보면은 그 해외에서는 마이크론 정도 시장 침투할 수 있는 쪽이 마이크론 정도 이걸 대놓고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가속기 같은 경우가 HBM의 그 생산 차질을 맞으면 영향을 받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산업에 배치되는 우리나라 산업, 그다음에 중국까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들이 추려지는 거죠. 뭐 엔터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약간 미국에서 요청을 했죠. 그런 부분들처럼 뭐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를 추릴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살아남지 못할 업종은 최악으로 치닫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가가 만약에 그 최악의 상황을 반영해서 빠져 있으면 조금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 주가 반등은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거죠.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뭐 멘트에 따라서 주가가 오고 갈 수 있다 보니까요. 출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조금 쉬운 길로 가는 거죠. 이왕 뭐 주식 어려우니까 조금 쉬운 길로 우리가 이 고민은 충분히 해봄직하죠. 다 돈이니까. 그래서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이걸 비교해서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을 추려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 이틀 동안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이 살아남을 산업에 관해서는 이미 시장 자체에서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연속성도 좀 궁금하고 이게 쭉 계속 갈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더 트레이딩이 힘든 그런 면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대응으로 보세요? 이게 조선주를 보더라도 맞아요. 이틀간 대형주인데도 30%가 맞아요. 올랐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30%의 주가가 올랐다는 건 연간 기준으로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15% 이상은 잘 나오는 걸 주가에 반영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먼저 이렇게 선행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또 비중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다음 이제 장기로 봤을 때 롱텀으로 갈 수 있는 쪽을 찾아야 되는데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도 종목들 보면 단기 한 2배 정도 상승한 너무 종목들도 많이 있죠. 올랐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낮은 가격대에 미리 진입을 해놨다라고 하면 이 시세를 놓고 굳이 급하게 팔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을 접근을 하면 예전보다 더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 변동성이 단기에 시세가 났다가 한 번에 빠지는 현상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무조건 시장 추종을 하기보다는 한 반보 정도 빨리 이 다음이 뭔지를 고민해보고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그 것 같아요. 고민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네. 네, 다음 단계, 다음 또 주목받을 그 산업들이 어떤 거일까요, 이사님? 지금 큰 틀의 정책에서 보면 우리가 당선이 되고 네. 어떤 산업이 부각될 수 있는지는 2016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그때가 첫 번째 당선이었죠. 맞아요. 그- 일행 정부. 예, 네. 그리고 나서 부각이 됐던 게 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대선에 새로운 그 후보 같은 경우가 당선이 나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역대급으로 그 인프라 재고가 쌓여 있어요. 굴삭기라든지 아니면은 건설기계라고 하죠. 건설기계 쪽에 역대급 재고가 쌓여 있고 강관 쪽에도 지금 역대급 재고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5년 주기로 이렇게 보면 과공급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가 정부의 말미에는 집행을 하지 않거든요. 네, 보안 투자 정도만 집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요. 그러면 인프라 투자가 이 정부의 주기 안에서 앞단에 제일 많이 집행이 돼요. 그러면 지금 쌓여 있는 재고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건설기계 쪽의 실적을 보면 3분기 쪽은 최악이었습니다. 자, 이 최악을 안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뭐라면 재고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고가 줄어든다라는 건 그 다음에는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도 이제 무릎이 탁 쳐지는 게 그럴 수 있겠네요. 인프라 투자에 관해서 사실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에 관해서는 크게 두드러지게 언급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설 때는 인프라 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수요가 늘어가기 때문에 건설 기계 쪽을 오히려 지금 보는 것이 다음 타자로서는 옳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챙겨 보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그 재건과 관련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진행되면 일반적인 건설기계 수요보다 3배 정도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지겠죠. 재고가 줄어드는 상황 안에서 수요까지 더해지니까. 그러면 그때는 산업재해 사이클이 오게 됩니다. 아주 주가들이 강해지겠죠. 언제 과공급이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와중에 주가는 먼저 움직이겠죠. 4분기, 1분기에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보니까 그때 이게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이 종목이 움직이지? 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이클 주식은 공급이 과잉했다가 이게 줄어들면서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진짜 수요가 가동될 때는 거기에서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안고 보되 우리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이라크 전쟁 이후에 재건을 할 때 각 국가에서 각출을 했어요. 어느 정도 비용을 내서 여기에서 특정 파트, 건설이면 건설 부분, 굴삭기면 굴삭기 부분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통해서 참여하라 해서 우리나라는 당시에 그 건설 회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는데 그 비중에서 재건 비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인프라 쪽입니다. 네, 인프라 쪽이다 보니까 이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와 연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기업은 미국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국내 투자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 인프라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캐터필라, 테렉스 이런 거 기업들도 관심 종목에 넣고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주는요. 어제 시장에서 보니까 급등량이 굉장히 좀 그죠.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일단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건설기계 말고 재건 쪽은? 그죠. 개별주들은 이미 시세가 빨리 났어요. 그 트럼프 후보의 당선 이전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재건과 관련된 개별 종목들이 반응을 했는데 아직 대형 건설기계 쪽 종목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급하게 여기에서 막 사고 나서는 지루하실 거예요. 당장 시세가 안 나고 엄청 이렇게 맞아요. 내년 1분기까지도 주가가 막 횡보하고 4분기 실적 시즌 됐을 때 또 실적 안 나오니 막 빠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의 덤덤하고 이거를 버틸 만한 멘탈이 없으신 분들은 안 하고 그냥 시세 나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우리가 건설 기계 관련한 대형주들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어떤 정치적인 패러다임 또 그게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상승했던 섹터를 여러분들이 공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힌트들로 시장을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한 가지 이야기 나눠볼 그런 내용들은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 수출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관세 부담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우리가 좀 무방비로 이러한 수출에 관한 관세를 대응 없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시선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관련해서 그 수출주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수출주를 볼 때 생각해 볼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에요. 미국과 배치되는 그 산업이 이야기로? 있다라고 하면 그건 상당히 불편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 쪽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뭐 식품, 그 다음에 화장품 쪽, 변압기 쪽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부분처럼 변압기는 쇼티지다 보니까 관세 부과가 힘듭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열어두는 겁니다. 열어둬야죠. 예, 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인데 열어두는 거고 대응을 해봐야죠. 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팔 필요는 없죠. 아직은 실적이 잘 나오고 쇼티지니까. 네. 그런데 하나 생각해봐요. 강관이 있어요. 음. 강관은 쿼터제로 미국에 들어갑니다. 이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과공급 상황이에요. 과공급. 굳이 이 우리나라에서 쿼터제가 있는 강관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겠죠. 이런 공급이 과잉인데 그러면 관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뭐 강관주가 지금 우리 아까 천연가스 짚고 갔던 것처럼 뭐 이게 인프라 투자를 하면 강관이 필요하니 이게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주식을 샀다가 수익 날 수 있지만은 손실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시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강관관에서는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좀 안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리스크는 안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시장의 논리와는 다르게 충분히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되려 그냥 깔끔하게 미국이 못하는 쪽의 산업들 그게 조선이거든요. 엔터, 네, 조선, 엔터도 막 좀 애매한가요? 가수들한테 관세를 매기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네. 딱 그런 장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쪽들 그걸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쪽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라면이 3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관세를 10%를 쳤어요. 그러면 33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되려 그 10%를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면 돼요. 그렇죠. 360원 정도로 올려버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관세 부과가 됐다라고 해서 판매가 잘 되던 게 뭐 10%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해서 이게 판매량이 줄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뭐 합리적인 생각들을 해보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관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화장품이요? 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 기업과 기업 간에 거래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관세를 매기기에는 구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이번 정부에서 억지로 그거를 해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는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들에서 이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악재를 받아가면서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의 힌트가 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관세나 이제 수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는 이제 자동차 부분입니다. 네. 자동차 부분으로 사실 뭐 2차 전지도 당연하겠지만 이 자동차 관련해서도 관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현대차는 또 미국의 공장에 관한 이슈들도 좀 있다 보니까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물론 오늘 시작에서 하락이 또 나와주네요.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맞아요. 이게 물음표예요. 물음표요? 예, 이게 물음표란 게 왜냐하면 긍정에 대한 부분은 해외에 지었던 공장에 대해서 뭐 높게 사줘서 그냥 관세 같은 경우 없이 진행이 되면 되는데 해외 기업들도 미국 자국 기업들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관세 부과의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 가능성이 너무 강하게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실제 좀 여기에서 관세를 과하게 부과할 수 있는 당선인이 들어왔다 보니까 가격이 빠졌다라고 해서 뭐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아마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FTA 재협상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 있어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협상 단계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첫 번째 나오는 결과를 확인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무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는 좀 물음표다라고 했는데 FTA 재협상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방위비에 관해서도 약간의 압박을 지금 넣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협상 카드로 내밀면서 또 충분히 우리 정부랑 좀 미국이 유리하게끔 정책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손해보지는 않을 않겠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아마 농산물이라든지 일부를 더 좀 오픈하는 식으로 원할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 얻어올 수 있는 게 뭐 지금 중심의 제조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얻으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잘 풀어가야죠.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지는 뭐 외교 쪽에서 담당을 할 부분이고 아마 좀 농산물과 제조업 쪽에서 좀 주고받는 식의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 IRA 법안 폐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다른 건 다 떠나더라도 사실 전기차 수요량 문제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기차 수요 판매가 부진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또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럼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또 한번 침체기이진 않을까라는 물음표가 들거든요. 이사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이게 그 IRA 법안은 구조적으로 손댈 수는 없긴 하지만 또 시장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앨런 머스크가 당선이 됐고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주사업이 전기차인데 전기차 쪽을 강하게 터치를 할까라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아,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그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는 배터리가 대부분 중국산이 탑재가 돼요. 네, 중국산이 탑재가 되고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도 우리 과거부터 최근에 특히 그랬던 게 단가를 계속 낮췄어요. 그 의도가 아무래도 좀 다른 쪽과의 경쟁 같은 경우에 우위에 서기 위해서 했다 보니까 되려 테슬라를 높게 사주고 다른 쪽을 이렇게 터치를 할 수는 있지 모두 회피하게 전기차를 다 살려주는 구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좀 돌아가는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시장 반등이 나오면 시가총액 상위주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은 강하게 반등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당장 주도주의 역할을 하기에는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수요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마진이 많이 나오더라도 영업이익 기준 한 자릿수 중반 정도가 한계인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추후에 뭐 수요가 올라오는 걸 보여주든 아니면은 관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비호적으로 안 흘러갈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사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켠에서는 대선 이후가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다양한 불확실성이 더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사님.
그래서 더 많은 이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자,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반상 이익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내연기관차들은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국 규제에 따라서 또 반사 이익을 받는 국내 기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그렇게 반사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상황들이 안 좋아요. 지금 중국과 연관해서 보면 뭐 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제조업들인데 상황들이 다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혜를 봐서 뭐 중국과 연결해서 기업들을 추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반응이 답이에요. 우주항공 강한 것,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뭐 재건 쪽 같은 경우 개별주들이 강한 것, 그런 쪽들이 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막 뭔가 이게 어느 전략을 세워서 반대되는 쪽, 반대되는 가능성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 가장 쉽게 시장의 반응이 답이라는 걸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또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시장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선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사님의 원픽 섹터, 저희가 얘기를 잠시 전에 나누기는 했었는데 원픽 섹터와 탑픽 관심주들까지도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원픽 섹터는 재건 쪽입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대신에 지금은 개별주가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 개별주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대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게 그 보통 소방차와 유사하게 길게 우리가 이사할 때 보통 고가 사다리를 올리는 것처럼 다른 물건을 나를 때 공사를 할 때도 그 고가 사다리나 그런 쪽을 이용을 합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가 봉합 가능성이 있다 보니 시세 같은 경우가 좀 개별주가 돌아가면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주가가 떠 있을 때 추격을 하시기보단 어느 정도 주가가 빠져서 좀 답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포트에 좀 가져오시면 그래도 손실보다는 수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이미 좀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대응을 좀 이사님께 받아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격을 예상하기는 참 힘든데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8,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 가격에 왔을 땐 그래도 한번 접근을 해 봄직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기억을 하시고 그때 막 그 변수가 생겨서 뭐 재건이 미뤄지고 전쟁이 격화될 때 재건주들이 막 밀릴 때 사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분위기가 유지될 때 그러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에게 매수 밴드까지도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사님께서 또 식품에 관해서도 조금은 그 섹터를 좋게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지금 시장의 시세가 당장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식품이라는 섹터 내에서 좀 좋게 보는 기업들도 있을지 궁금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입니다. 삼양식품. 예, 네. 워낙 그 제품 한 개 제품에 대한 매출이 좋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도 제품의 사업을 하는데 주가는 거의 신저가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기보다 증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내년 내후반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동일 매출 대비해서는 더 늘 수 있다 보니까 빠져있는 주가 속에서 농심 같은 종목을 내년에 천천히 한번 보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당장 볼 건 아니고 네, 저희가 또 네. 내년에 한번 지켜보면서 긴 호흡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이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은 시장이 저는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님께 오후장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보면 알테오젠이 그 계약건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맞아요. 있어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원래는 동반해서 상당히 강세를 나타낼 텐데 오늘은 그런 현상보다는 좀 강한 종목들 몇 개, 시가총액 상위주 몇 개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들이 더 약세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뭐 조정이라고 놓고 급하게 주식을 늘리기보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다 보니 그냥 좀 넘어가시고 다음 주에 한번 미국장 오늘 또 분위기 보고 다음 주에 한번 좀 접근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망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5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